우리 여행할 때요,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구경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가끔은 좀 천천한 여행, 그리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여러 아름다움을 잘 음미하면서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최고의 경지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유홍준 교수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오늘요, 우리가 여행할 때 유홍준 따라하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여행의 새로운 경지를 맛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여행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여행사 따라다니면서 깃발만 쫓아다니고 여러 유적지를 한꺼번에 보는 여행의 맛, 이거 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만 할 것이 아니라 가끔은 정말 천천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움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면서 만끽하면서 여행하는 거, 이것도 꼭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여행을 해보려면요, 감각의 촉수가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무엇인가를 조금 아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제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유홍준 교수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9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시대에 1권이 나오자 100만 부가 팔렸어요. 지금은 되게 여러 권으로 나와 있죠. 이게 총 합쳐서 400만 권 이상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초 베스트셀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저는 이 책의 1권을 권해요. 뭐 책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유홍준 교수의 책을 읽고 유홍준 교수 따라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천천한 여행,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여행,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아름다움과 고요를 함께 잘 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행,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여행과 관련해서 정말 좋아하는 책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알랭드 보통, 여행의 기술로 유명한 작가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유홍준 교수의 저작들이에요.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미세한 관찰, 그리고 의외의 상황에 대한 아주 세세한 묘사들, 이런 것들로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또 한편으로는 좀 철학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색깔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홍준 교수는 그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거시적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서 어떤 조화미 같은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글을 쓰기를 주로 하시죠. 철학이라기보다는 좀 미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알랭드 보통적인 그런 여행 말고,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유홍준 따라하기 쪽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시지 않습니까? 여행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게 된답니다. 유홍준 교수가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는요, 환희적 미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홀딱 반해버리는 거죠. 사실 여행에서 최고는 이거죠. 그런데요, 유홍준 교수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 서사적 미학이라는 걸 느끼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봄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어떤 유물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홍준 교수는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그 유물을 통해서 함께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전에 책 읽기를 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좀 알고 있어야 이 서사적 미학을 느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뒤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에서 오는 감동도 엄청나요. 우리가 이것을 개념으로는 공간의 장소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공간이나 그 사물에 어려 있는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공간, 그 사물의 의미랄까요? 그런 것들이 그것 자체가 주는 환희적 미학에 덧대어져서 감동을 훨씬 더 증폭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저는 기억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지방에 가면 그 지방에 살았던 자기가 존경하거나 자기가 한번 그려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같이 떠올리면서 여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남 땅끝에 가서 젊은 시절의 김지하와의 에피소드를 기억해내고 그 기억의 기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여행하면서 즐긴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추억의 장소를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행지는 우리의 직접적인 추억의 장소가 아니니까 그 여행지의 공간과 관련된 어떤 사람과의 기억이나 또는 책에서 읽은 어떤 기억 같은 것을 소환해내는 그러한 여행 방식입니다. 유용준 따라하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희적 미학, 서사적 미학, 기억의 미학. 물론 이 용어는 제가 붙인 용어예요. 여러분들도 여행하시면서 삶을 그 자체에 환희하고 또 그 유물이나 건물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물들에 어려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느끼고 그 지역 그 공간에 연관된 사람들을 기억해냄으로써 더 풍요로운 어떤 느낌을 여행하면서 받는 그런 방식의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특히 그 환희의 미학이라는 것은요. 감각 촉수를 좀 열어놔야 자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유영준 교수가 많이 보는 그런 미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연미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의 앞부분을 보면 나주평야를 지나가는 묘사가 나옵니다. 우리 마찬가지 느낌을 예민하게 보면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평야의 광활함. 나주평야는 근데 왠지 그 광활함 속에 따뜻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쭉 지나가서 영암에 가까이 와요. 그러면 갑자기 영암 월출산이 우뚝 선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고 느끼는 이 자연미. 여행하시면서 자연미의 촉수를 열어놓으시면요. 여행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랍니다. 조화미 역시 엄청 중시하는 분이에요. 유영준 교수가. 1권 앞부분에 보시면요. 월남사 3층 석탑이라고 3층 석탑 하나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월출산이요. 정말 병풍처럼 너무너무나 그 어울림이 확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 덕분에 제가 그 3층 석탑을 보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요. 해남에 있는 미왕사. 이 미왕사는 미왕사 자체가 아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대웅보전이 있는데요. 그 대웅보전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뒤에 달마산이 이 대웅보전과 어울려서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런 걸 이제 조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면서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지를 잘 관찰하시면 여행의 새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이 완결미예요. 절을 가보면 탱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유심히 보면요. 그 탱화 중에 아주 완결미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이 책에는 도갑사에 있는 관음 32 응신도라는 탱화가 있는데요. 정말 이거 그 자체로서 압권입니다. 또요, 그 윤선도의 박물관에 가면요, 윤두서의 자화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자화상은 그 자화상 하나로 완전히 정말 압권이에요. 전체 구도나 그 자화상에서 풍기는 어떤 개성적인 느낌이나 분놀림에 의한 그 미세한 어떤 느낌들, 이것이요, 그거 하나로 정말 완전체 같은 느낌을 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감동. 유영준 교수가 이런 점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여행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건물과 관련해서 유영준 교수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다나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붕이 막 복잡하고 멋지게 돼 있는 이런 지붕들이 있죠. 유영준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저도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지붕 형식인데요. 그냥 심플하게 삼각형으로 된 지붕, 맞배 지붕이라고 보통 부르죠. 무의사의 극락보전에 어찌 보면 좀 추리해 보일 수조차 있는 이 건물의 맞배 지붕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다나함은요, 정말 하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기회 되시면 무의사 꼭 방문하시고 이 극락보전의 심플한 아름다움을 꼭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을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여행을 함과 동시에 그 사물들과 관련된 역사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영준 교수는 그것을 상당 부분 안 상태에서 그 장소와 스토리를 연결지어서 즐기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여행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저도 정말 이걸 배우고 싶은데요. 다만 유영준 교수는 그게 전공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이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온 답사여행의 길라잡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권하는데요. 이게요,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곳에 대해서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책이 엄청 여러 권인데요. 해남을 가보려고 해. 그러면 길라잡이를 찾아보면 해남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영준 교수처럼 미리 연구할 수는 없지만 이런 책을 미리 떠들셔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의 어린 서사가 기억이 나면서 그 장소의 아름다움, 그 장소의 어떤 정취, 그 장소에 어려있는 어떤 사람의 숨결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물, 사람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이에요. 저도 전혀 몰랐던 이야기인데요.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을 보면 해남 대흥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해남 대흥사를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영준 교수의 머릿속에는 초이라는 승려와 추사 김정희 사이의 에피소드들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대흥사는 대흥사 그 자체로서는 완결미랄까 조함이랄까 기타 등등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의 미각을 엄청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흥사에 어려있는 그 인간의 이야기가 대흥사를 우리가 여행했을 때 훨씬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유영준처럼 보기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느껴지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라잡이나 유영준 교수의 책 같은 것을 미리 읽고 서사 등에 대해서 나름 알매 이른 상태에서 여행을 한다면요, 우리 여행은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이 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우리요 새로운 여행을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자료 몇 가지를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두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눈에 보인답니다. 요거는요, 김왕직의 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력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도서관에 거의 대부분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쭉 보시고 너무 디테일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음직한 건축 용어들만 메모를 하셔서 그것을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볼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또 우리 여행하면 제일 많이 만나는 것이 절이잖아요. 그래서 불교 건축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고 감흥을 우리에게 줘요. 제일 심플한 게 절에 갔을 때 그 절의 건물의 배치, 이거 가람 배치라고 칭하죠. 이런 것을 알려면요, 김봉렬의 한국 미의 재발견 중에 불교 건축 편이 있어요. 요거 솔출판사라는 데서 나온 책인데 이것도 도서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될 때 챙겨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준으로만 메모를 해서 그것을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여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선 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가시고 싶은 분들은 불상에 대한 책, 그리고 서체에 대한 책 이런 것을 더 지식으로 갖고 계시면 물론 금상첨화겠죠.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로 물론 생략을 하는데요. 우리 여행하면서 건물에 붙어있는 현판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서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이 현판 보는 재미도 솔솔치 않답니다. 오늘 제가요, 우리가 가끔 특히 혼자 여행이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혼자 천천히 움직이는 여행을 하실 때 아주 예민하게 감각해서 환희의 미감을 즐기고 그 사물들에 어려있는 사람들의 에피소드 또 어떤 역사적 사실로서의 서사들 이런 것들이 여행에 함께 어우러지면 정말 풍부한 아주 조용하면서도 꽉 찬 그런 어떤 아름다운 여행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하셔서 멋진 여행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